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2차시 슈멀 세미나에서 요즘 NFT가 핫하다면서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GDSC 숭실 웹모바일 파트 이종헌입니다.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NFT에 대한 개념과 직접 GDSC 숭실 NFT를 발행하면서 NFT 발행부터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왜 NFT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캡처한 사진인데요. 네, 지금 봐도 좀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네, 저는 이제 2021년 두나무에서 업비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익률도 되게 잘 나오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금액이 통장에 찍혔던 적도 있었던, 저는 좀 코인쟁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장난스럽게 트윗을 날리면서 저는 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손실을 봤었고,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48%라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손절쳐서 저 정도인 거지 피해 금액은 저것보다 훨씬 이상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절망했던,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코인이라는 게 뭐길래, 뭐 하는 거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절망감에 빠졌던 저는 그때부터 코인 안에 있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결론은 결국 개미는 돈을 벌 수 없다였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제 거대한 물량 앞에서는 한낱 개미 한 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유사 개발자에 속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은 개발자니까 이제 고래가 되어보자라는 포부를 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출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서, 어쩌다 보니 이제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털을 잡고 NFT 관련된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 고래가 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하나의 개미가 고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더 공유하고, 이제 어려운 개념은 좀 덜어내고 좀 더 실용적으로 NFT를 어떻게 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FT와 NFT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먼저 FT는 Fungible Token이라는 약자로 Fungible이 대체 가능은 이라는 뜻이어서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비트코인은 내가 3.14개 있다고 해서 이 3.14개가 각각이 특별한 값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비트코인 개수 3.14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의 비트코인과 대체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이, 이, 이 이미지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이미지인데, 이 NFT는 이러한 각각의 이미지가 나한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NFT는 각각은 전혀 다른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심지어 가격도 이 번호마다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가지는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FT란 일반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가능한 것들과는 다르게 각각 고유한 값을 지닌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FT가 되게 특별한 이유는 이 NFT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면서 위 변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크러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클레이튼은 클레이튼 스코프라는 사이트에서 전부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아까 실제로 좀 전에 예를 든 메타콩즈를 정보를 조회해 봤는데 여기에 특정 NFT를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줬는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홀더스로 가보시면 어떤 지갑 주소가 몇 개 NFT를 들고 몇 퍼센트를 들고 있다, 이런 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완전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들어와서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벤토리 탭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 토큰 아이디, 각각 NFT마다의 홀더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갑 주소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올리고 올라간 정보들은 투명하게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이건 알겠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NFT를 발행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NFT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 구조를 파악할 때 저는 두 개의 동전을 통해서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 두 동전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전입니다. 제가 이 동전 두 개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것은 두 가지로도 해석됩니다. 저는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갖고 있다. 즉, 1000원의 가치의 대한민국 화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저는 1998년도에 발행된 동전 한 개와 2008년에 발행된 동전 한 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펀지블 토큰, 단순히 내가 비트코인 몇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내가 각기 다른 NF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전에도 언제 발행되어 있는지 적혀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지폐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도 같이 적혀져 있는데, 일반적인 토큰에 고유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것이 이제 NFT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해당 NFT에 관련된 정보들은 토큰 ID와 토큰 URI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토큰 URI에는 JSON 파일이 담겨져 있는데 이를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메타데이터 JSON 파일에 접속을 해보게 되면 해당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까 동전의 경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곳에 발행 연도를 저장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래서 클레이튼 API로도 NFT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카스라는 서비스를 그라운드엑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 일반 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NFT를 발행하는 것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일반 토큰에 메타데이터를 덧붙인 구조가 NFT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GDSC 숭실 로고를 실제 NFT화해서 엄청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크러스트가 운영 중인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지와 이미지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가 담긴 제이슨 파일을 준비하고 이를 호스팅해서 해당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사용하는 IPFS에 올려 호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NFT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일종의 코드가 필요한데, 예시 코드를 활용해서 직접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통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NFT를 발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미지는 GDSC 로고를 사용하게 되고, 메타데이터는 클레이튼의 공식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KIP17이 제공하는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문서는 KIP17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저는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을 준비하게 되었고, 여기 특징들이나 이름이나 이 이미지의 URL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적어놨고, 또 이 NFT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과 GDC 숭실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이 파일들을 호스팅해야 하는데요. 네, 이번 실습에서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사용하는 IPFS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IPFS에 대한 설명을 이제 위키백과에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IPFS는 이제 Interplanetary File System의 약자로서 분산 파일형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IPFS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일을 호스팅하고 있는 서버가 죽으면 404 에러가 뜨는, 그러면서 파일에 접근이 되게 어려운데, IPFS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드가 죽더라도 나머지 노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IPFS에 호스팅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 건데요. 실제로 IPFS에 파일을 호스팅할 때 무료로 도와주는 서비스인 피나타를 이용해서 GDSC 로그와 메타데이터를 피나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피나타에 접속을 하게 돼서 계정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창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 파일들을 올려서 IPFS에 호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로드를 눌러서 저는 파일을 업로드할 거기 때문에 파일을 누르면 select 파일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저는 일단 GDSC 로고를 먼저 호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면 이름도 정할 수가 있고요. 업로드를 누르면 네, 이미 제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먼저 지금 진행을 해서 중복돼서 올려지지 않는데, 아까 제가 아침에 올려놨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올렸던 이런 식으로 호스팅을 하면 되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호스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IPFS에 잘 호스팅이 됐고, IPF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CID 주소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CID 주소를 복사를 해서 다시 아까의 메타데이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메타데이터 내에서 이 이미지 칸에 IPFS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똑같이 HTTPS와 같은 형식으로 IPFS 같은 경우는 IPFS를 적고 슬래시 적고 그 후에 뒤에 주소를 적어주면 이 메타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메타데이터를 다시 피나타로 돌아가서 호스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미 호스팅을 완료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호스팅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이 잘 보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IPFS에 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에 해당하는 주소는 발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 주소는 추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일 호스팅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서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배포하는 스텝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좀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클레이튼 스코프와 클레이와 NFT 등등 여러 토큰들을 보관하는 지갑인 카이카스,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인 클레이튼 ID, 블록체인은 행동 하나하나에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수수료 지불을 위한 테스트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창을 통해서 보시면 이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서 이 지갑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놓았는데 이 크롬의 추가 기능을 통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속을 하게 되면 저는 이미 지갑이 있어서 지갑에 대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지갑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라이빗 키나 월렛 키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그 발급받은 키를 통해서 테스트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클레이를 받는 곳은 클레이튼 월렛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메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월렛이라는 사이트에서 테스트 네트워크로 바꿔주고, 그래서 클레이 퍼셋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레이튼 월렛 키와 프라이빗 키 둘 중 하나를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로그인을 하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run 퍼셋을 통해서 클레이를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 클레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갑 부분은 완료가 됐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클레이튼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새롭게 예제 코드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krp17 gsc.sol 파일을 생성해 주고요. 여기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넣어서 이제 배포를 하면 완료가 되는 건데, 여기서 사용할 코드는 이 클레이튼
공식 GitHub에서 제공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각색해서 이번 실습에 필요한 코드를 제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이 코드에 대한 링크는 추후 그 발표 자리에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를 들고 오고요. 코드를 보면 되게 긴데 이게 그 클레이튼 공식 GitHub에 있던 코드를 이제 포크해서 제가 다시 만든 코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클레이튼 토큰 오너블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를 이제 각자 자신에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변수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DC 코드니까 GDC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컴파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저희는 0.5.17 버전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거고 언어는 솔리디티로 되어 있으니까 솔리디티를 체크를 해놓고 버전은 저희는 테스트넷이기 때문에 이스탄불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메인넷에서 진행하고 싶으시면 콘스탄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스탄불을 진행하고 이제 컴파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는데 이건 컴파일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가 됐고 이제 이 컴파일가 완료된 코드를 직접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 deploy and run transaction이라는 칸에 와야 되고 직접 아까 생성한 지갑을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를 연결해서 그래서 프라이빗 키 아까 발급받은 프라이빗 키를 여기다 연동을 하면 지갑과 이 클레이튼 아이디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받은 577 클레이도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배포하고 싶은 컨트랙트를 제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설정했던 KRP17 GDSC라는 컨트랙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플로이 버튼이 활성화가 됐고 그 옆에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네임과 심볼이 있습니다. 이 네임과 심볼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더리움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이더리움의 네임은 이더리움이고 심볼은 ETH를 쓰는 것처럼 저도 이제 네임은 GDSC 숭실로 쓰고 GDSC 숭실 NFT로 쓰고 심볼은 GDSC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하고 트랜지션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가 뜨면서 트랜잭션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버그 쪽을 눌러서 확인하게 되면 트랜잭션 해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트랜잭션 해시 값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장소는 이 클레이튼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테스트넷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테스트넷으로 바꿔주고 국산 해시 값을 다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 것이 이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잘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회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는 완료가 되었고 이 배포가 완료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이제 KRP17 토큰인 NFT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활성화되는 함수들이 뜨는데 이 함수들은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들의 함수들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NFT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이 mint with token URI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o는 이제 어디에다가 어디 지갑에다가 NFT를 전송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토큰 아이디는 말 그대로 토큰에 발행되는 번호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첫 번째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1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NFT에 담을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토큰 URI 칸인데요. 아까 저희가 피너타에서 발급받은 metadata.json 파일이 있는데 이때 이 CID를 저기다가 매핑을 해줍니다.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하고요. 똑같이 IPFS
슬래시 슬래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3개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NFT가 민팅이 되는데요. 누르게 되면 네, 이게 체크 표시가 뜨고 잘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 트랜스퍼라는 칸에 다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어디 NFT 스마트 컨트랙트에 배포가 완료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GDS 순실 칸으로 가보게 되면 저희가 네임으로 지정한 GDS 순실 NFT도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심볼도 GDSC라고 설정을 했는데 잘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이 숫자가 지금 초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NFT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토큰 아이디도 1로 설정했는데 1로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홀더스로 넘어갔을 때 제가 제 지갑 주소가 나오고 있고요. 인벤토리로 넘어가도 이제 토큰 URI가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파일 호스팅을 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거기다가 NFT를 발행하는 과정까지 해봤는데 이제 NFT를 발행했으면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해야겠죠.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서 판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를 진행하는 방법은 지갑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카이카스로 진행했기 때문에 카이카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갑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이 프로필에서 네, 프로필 칸을 누르게 되면 히든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오픈시에서 잘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미지와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을 IPFS를 통해서 호스팅을 진행을 했고 카이카스 지갑을 생성해서 테스트 클레이튼을 받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클레이튼 아이디를 통해서 직접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배포해서 NFT 민팅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들은 클레이튼 스코프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한 NFT를 세계 최대 규모인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에 등록해서 판매까지 완료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한 명의 개미로서 고래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저는 기쁘고 네, NFT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GSC 숭실의 웹모바일 파트 이종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